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했습니다. 네, 드디어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오늘은 코스피 외국인 드디어 매수 들어왔습니다. 많은 양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크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위주로 많이 들어왔고 기관도 적지 않게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분위기가 계속 축축 처지고 조금씩 저점을 낮춰가면서 좀 하락을 하는 듯한 모양이었는데요. 다행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크게 내린 이후 바로 반등을 좀 해줘서 다행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위태위태하게 61선 위에서 자리를 좀 잡다가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고요. 21선 위로 빼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큰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3200선을 넘어서 그 위로 올라가야지 확실한 박스권 돌파를 진행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이어가다가 드디어 한 10일 만인가요? 10일 만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가 꽤 크게 많이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코스피를 비롯해서 지금 해외 증시도 좀 괜찮게 진행이 되어서요. 또다시 상승 신호탄이 나왔는지 일단 분위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중국 상해종합이 많이 올랐고요. 어제 나스닥도 1.4% 오르면서 분위기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1.4% 962포인트 찍었고요. 어제 음봉을 바로 말아 올리면서 다행히 121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올리는 그런 양봉이 자주 나왔고요. 특히 코스닥이 좀 심하게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 반등을 했고 61선과 21선이 지금 모이는 지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자리 잘 지키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이 분위기 전체로 보았을 때는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 쪽에 조금 힘을 실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가고 있고 기관이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지수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 나스닥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0.6%또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 원자재 가격도 조금 내리고 있고요.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암호화폐는 또 뭐 머스크 발언으로 또 크게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미국 10년물은 1.59%죠. 그래서 조금 내렸습니다. 1.6%대를 잘 지켰다가 드디어 이제 1.5%대까지도 이렇게 하락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열심히 올라가던 그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은 좋은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이 조금은 멀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를 해야겠지만 지금 다행히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안정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해외 증시 오늘도 나스닥, 다우가 또 좋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내일도 좀 올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150원 올라서 14,700원 마무리했고요. 자, 심심치 않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로 본다면 벌써 6일 연속 두산중공업이 상승을 했고요. 자, 확실히 그 원전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은 어제보다
줄었고요. 660만 주로 절반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 이제 주가를 좀 밀어 올리는 것 같죠. 오늘도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또 결국에는 상승까지 밀어 올렸고요. 확실히 이 라인을 단숨에 뚫지 못하고 조금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800원에서 15,000원 선을 쉽게는 지금 뚫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 라인에서만 좀 자리를 다시 잡아준다면 어느 정도 이 저점 찍고 올라온 그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 이후에 급락을 좀 했다가 다시 한번 원전 이슈로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소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소스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투자자들은 그 호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오랜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특히 이런 저점 라인에 위치를 할 때는 계속해서 매집을 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양운선 딛고 반등을 크게 한 상태고요. 주봉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설정해 놓은 그 라인을 살짝 밀어 넣었는데요. 거의 뭐 걸쳤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월봉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16,000원까지는 좀 뚫어줘야지 확실히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5월달에 제가 좋지 않게 생각을 좀 했는데 5월달에 생각 외로 이렇게 강하게 양봉으로 밀어 올리면서 참 생각지도 못한 양봉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6월달까지도 쭉쭉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변수라면 이제 7월에 있을 신주 상장인데요. 그때 신주가 6,600만 주, 네, 6,600만 주가 상장이 되었을 때 그 전후로 해서 주가가 또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뭐 그 정도로 이슈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계속 이제 두산중공업이 재무 개선이 진행되고 신사업들이 가시화되는 이제는 거의 악재가 없죠. 네, 그래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두산중공업은 저는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악재는 맞을 대로 다 맞았고 이제는 호재만 나올 게 기다렸기 때문에 이 의문 구름을 확실하게 뚫고 계속 우상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투자자 보겠습니다. 기간은 18만 4천주, 외국인은 47만 9천주 매수했고요. 오늘 드디어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금융투자, 수신, 보험, 연기금 다 매수했고요. 사모펀드는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연기금 뭐 심심치 않게 계속 사고 있고요. 10만 주씩은 아니지만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벌써 한 300만 주 이상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도 47만 9천 주 매수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잡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공매도 잔고 먼저 볼까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확인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저는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가를 올릴 때는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다가 또 그 이상을 공매도를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544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를 늘렸고요. 거의 뭐 3배 이상의 공매도 잔고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주가가 좀 상승했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줄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 거래량이 또 적지 않습니다. 600만 주에서 30만 주 정도면 한 5% 정도의 공매도 거래량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냥 계속 증가하는 이 공매도 잔고가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매도 잔고를 쌓아간다는 것은 언젠간 한번 주가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호재가 떠서 좋게 좀 올라가고 있지만 한번 올라간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핑계로 잠깐 급락을 시켰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 공매도 잔고를 신주 발행이 되었을 때 그때 신주 상환을 하는데 쓰이는데 신주가 이제 공매도 상환을 하는데 쓰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신주 발행 이후에 뭐 물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주가 희석을 핑계로 그 이후에 주가를 내리던지, 아무튼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공매도 잔고를 쌓아간다는 것은 조금은 기분이 나쁩니다. 계속해서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막 늘어나는 만큼 또 대차 잔고도 많이 늘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어제 좀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590만 주로 3,600만 주까지 증가를 했고요. 일시적으로 증가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서 같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대차 잔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차도 이렇게 늘어났고 공매도 잔고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조금은 이제 찝찝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상세를 보았을 때 이제 외국인 보유율이 8%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140만 주를 매도함으로써 보유율이 좀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두산인프라코아 상장을 통해서, 흡수합병을 통해서 신주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입되는 그 물량을 선제적으로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 당일은 일단 46만 주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좋은 뉴스가 떠서 지금 주가가 잘 방어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신용 쪽이나 이런 대차장고 공매도 쪽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일단 계속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고도 뭐 크게 300 후반대로 일단은 저번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올 초보다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보고 소식 하나 볼까요? 네, 핵심이죠. 네,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고요.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단지에 핵심 이제 국산 기술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얘기가 나온 지 좀 오래되었는데 이제 실증단지에 핵심 기술을 넣어서 실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기술이 많이 들어가죠. 해상풍력 내에서도 두산중공업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서남해 해상풍력은 1에서 3단계에 걸쳐서 구축이 된다. 그래서 1단계 실증단지 60MW, 2단계는 시범단지고요. 400MW, 3단계 확산단지 2000MW를 순차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증을 통과를 해야지 아마 2단계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차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증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 나머지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단지는 지난해 1월에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MW급 풍력 발전기가 쓰이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윈드 S3000으로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6해상 공용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업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부품이 해상풍력에 처음 쓰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납품이 되었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이렇게 기술이 집약이 된 것이 풍력 발전기 중 한 기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신기술인 석션 버켓 공법으로 하부 기초 구조물을 구성을 했다. 이게 제가 2025년에 상용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지금 벌써 이거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단지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부 기초 구조물을 구성을 하는데 이제 대형 관관이죠. 이 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바깥에 있는 물 수압으로 인해서 안쪽에는 이제 수압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물이 이제 밀어버리는데 그 힘으로 이제 하부 기초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이 이렇게 아래로 쑥 수압으로 인해서 박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자켓 공법으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시공 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신기술이고 풍력 대단지를 설치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의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효율에 비해서 공사 비용이 크다는 점이었는데요. 저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 비용에 대해서 조금
네, 경제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풍력 에너지의 한계를 조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네,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네, 좋은 뉴스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두산중공업은 이제 풍력 터빈이죠. 풍력 터빈 분야에서 유니슨과 두산중공업이 해상 풍력 전용 터빈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내 업체들이 해상 풍력 단지를 열심히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진짜 에너지 면에서 정말 안 낀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 탈원전 이 악재도 지나갔고요. 원전에 대한 그 한미 협력으로 정말 그 무거웠던 그 네, 악재를 한 번에 차버린 것 같습니다. 자, 분명 이제 탈원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 새로 짓고 있던 그 단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 네,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전력에 대한 수급에 대한 그 우려죠. 우려도 있었고.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약간 숨이 트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당장은 이제 수주가 되진 않겠지만, 네, 앞으로 미래 이 비전이 좀 보장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정리되어 있어서 SMR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 기사를 다시 보려고 하는 거고요. 뭐 협력하는 것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미 원전 협력에 힘입어서 두산중공업의 소형 모듈 원전 사업 기회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한국수력원자력, 그 다음에 원자력연구원 등과 함께 SMR을 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과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설명회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이 향후 수출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기사에 잘 나와 있거든요. 자, 두산 쪽은 네, 이미 이제 소형 모듈 원전 핵심 기기 제작에 뛰어들어서 해외 소형 모듈 원전 시장 개척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뉴스케일과 함께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소형 등의 이제 소형 모듈 원전에 관심이 높은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 아래 네,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뭐 국제 네,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네, 설계 인증을 이미 검증을 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주 기기를 납품을 하고 네, 어, 하기 때문에 이제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 모듈 원전 관련 핵심 기기 제작사는 미국의 BWXT와 두산중공업 두 곳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두산중공업은 52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고 뉴스케일의 원자로 모듈 NPM과 소형 모듈 원전 핵심 기기의 제작을 맡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SMR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지면서 이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에 따르면 2035년까지 세계 원전 모듈 발전 규모는 65에서 85기가와트라고 하고요. 앞으로 15년 안에 약 1000기 이상의 네, 소형 모듈 원전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00개 중에 10% 1%만 하더라도 10개죠. 네. 그래서 15년이라고 한다면 네, 좀 긴 기간이긴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그 큰 미국과 협력을 좀 한다면 당연히 1%보다 훨씬 많은 양을 수주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백 개를 수주를 할 수도 있고요.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뭐 이렇게 해상풍력 뭐 이렇게 등등 계속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SMR은 진짜 두산중공업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최후의 보루만큼 시간이 좀 필요한 기술이니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가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내일 만약에 증시가 또 오른다면 두산중공업이 또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 공매도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매도를 왜 이렇게 열심히 잔고를 늘려놨는지 지금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이제 공매도 잔고를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의도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어이없는 폭락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신규 매수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버스가 출발을 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좀 눌림목을 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매수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완전히 이제 우상향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저는 7월 이후가 될 것 같고요. 그 신주 상장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두산중공업으로 자리를 좀 잡으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두산중공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